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김범준 교수님 연구실에 박사과정 학생으로 있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올폴리머 솔라셀의 효율과 비계정 안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먼저 올폴리머 솔라셀을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인트로덕션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험 과정, 그리고 실험 결과, 올폴리머 솔라셀의 효율, 그리고 올폴리머 솔라셀의 특성과 기계적 안정성,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일렉트로닉 디바이스 분야에서 스마트폰 산업이 지금 굉장히 세츄레이션 돼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업들이 새로운 산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다음과 같이 구글이나 삼성의 스마트 안경이나 아니면은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아니면 다음과 같이 전자섬유 이런 플렉서블 디바이스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디바이스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플렉서블하고 스트레쳐블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기존에 이러한 디바이스에 전력을 공급하던 기기들의 단점이 이런 플렉서블한 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유기태양 전지라는 전력 공급 장치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플렉서블한 특성과 더불어 하이 업설션 코에피션트와 프로세싱이 쉽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어디에든 어댑터블 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유기태양 전지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기태양 전지는 보통 폴리머 일렉트론 도너와 그리고 이러한 플로렌 시스템의 일렉트론 업세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러한 플로렌 시스템에 대한 단점 때문에 올폴리머 솔라셀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폴리머 솔라셀의 의미는 아까 설명드린 일렉트론 업세터를 똑같이 도너와 똑같이 폴리머를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N타입 폴리머를 사용했을 경우에 장점은 다음과 같이 물질의 에너지 레벨을 플로렌보다 쉽게 튜닝할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업소션을 좀 더 플로렌보다 많이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업세터까지 폴리머를 사용하는 올폴리머 솔라셀 시스템이 지금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폴리머 솔라셀은 아직까지 플로렌 베이스 솔라셀보다는 효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효율을 올리기 위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나프탈린 다이아마이드라는 그룹을 가진 폴리머가 개발이 되면서 효율이 활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효율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것을 그래프로 정리한 것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효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PCBM을 사용하는 유기태양 전지의 효율은 한 11%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비해서 아직까지 효율이 낮다고 생각해서 효율을 올리는 연구를 좀 더 진행을 해야 합니다. 기존의 올폴리머 솔라셀 시스템에서는 커런트나 필팩터 값을 올리는 연구를 많이 진행을 했는데, 다음과 같이 레퍼런스를 살펴보시면 도너와 업세터의 에너지 레벨을 조정을 해서 이런 VOC 값을 기존의 필러렌 시스템보다 굉장히 높이는 연구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전략에 맞춰서 올폴리머 솔라셀의 VOC를 올리는 동시에 다음과 같이 필러렌은 기계적 특성이 안 좋다는 단점이 갖고 있는데요. 필러렌의 브리틀한 특성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런 밴딩 테스트를 했을 때 필름이 굉장히 프랙처가 잘 일어난다는 사실과, 그리고 PCBM이 들어갈수록 이 PWSS라는 유기태양 전지를 사용하는 층이 하나 더 있는데, 이러한 층가에 어드히전이 PCBM이 더 많이 들어갈수록 좀 더 낮아진다는 단점, 이런 기계적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다음과 같이 올폴리머 솔라셀을 사용하면은 폴리머의 플렉서블한 특성과 그리고 폴리머 간의 엔탱글먼트 때문에 이러한 태양전지 층의 기계적 특성이 올라간다는 얘기를 많이 디스커션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올폴리머 솔라셀의 기계적 특성을 측정한 사례가 아직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아이디어에 착안을 해서 다음과 같이 PBTTPD라는 폴리머를 도너로 사용하고 PNDI2HDT라는 폴리머 업세터를 사용을 해서 이 PBTTPD와 PCBM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보다 이런 VOC 값이 좀 더 높아짐으로 해서 효율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과 더불어서 다음과 같이 이러한 아까 설명드린 폴리머 프로퍼티 때문에 이 액티브 레이어의 그 메카니컬 스테빌리티가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러한 폴리머의 그 분자량과 PDI 그리고 그 일렉트리컬한 특성을 나타낸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너의 분자량은 한 22K 정도 되고요. 업세터의 분자량은 48K 정도 되는 것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을 가지고 디바이스를 제작을 하였는데요. 그 디바이스 조건은 그 PCBM 기반의 유기태양 전지와 올폴리머 기반의 유기태양 전지 모두 클로로포름 시스템을 솔벤트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딕티브로 DIO를 각각 사용을 하였고요. 그리고 세밀한 액티브 레이어 스핀 코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바이스를 제작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를 하였는데요. 이 두 시스템 모두 비슷한 커런트 값과 필팩터 값을 가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올폴리머 솔라셀 시스템의 높은 VOC 때문에 효율이 이 퓨러렌 시스템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VOC가 높게 나온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에너지 레벨 때문인데요. 다시 보여드리면은 다음과 같이 그 폴리머 업세터가 PCBM보다 조금 더 높은 루모 레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호모 레벨을 적용을 하였을 때 다음과 같이 좀 더 높은 VOC를 나타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이러한 디바이스의 IV 커브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검은색이 PCBM 시스템이고 이 빨간색이 올폴리머 시스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바이스의 EQ 또한 측정을 해보았는데요. EQ를 살펴보시면 이 검은색 부분이 역시 PCBM 시스템, 그리고 빨간색 부분이 올폴리머 솔라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폴리머 업세터의 그 흡수 파장대 때문에 다음과 같이 350에서 500 사이에서의 EQ 값은 좀 더 PCBM 시스템보다 낮게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지만 다음과 같이 장파장 부분에서 올폴리머 솔라셀 시스템의 EQ가 좀 더 높게 나옴으로 해서 이러한 커런트 값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렇게 EQ 값을 적분해서 얻은 calculate JSC 값이 실험으로 얻은 JSC 값과 한 3% 이내의 오차에서 잘 일치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율이 나오는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일단 모폴로지컬한 프로퍼티, 이러한 액티브 레이어의 모폴로지컬한 프로퍼티를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다음과 같이 아토믹 포스 마이크로스코피를 측정을 하여서 그 두 액티브 레이어의 서페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로 보이시는 것이 그 PCBM 시스템의 액티브 레이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이 뒤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올폴리머 솔라셀의 AFM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이미지의 RMS 러프니스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이 PCBM 시스템에서는 6.4 나노미터가 나왔고 올폴리머 솔라셀에서는 3.1 나노미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RMS 러프니스 값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이 PCBM 시스템보다 올폴리머 솔라셀 시스템이 좀 더 스몰러한 도메인 사이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스몰러한 도메인 사이즈는 그 익사이턴 디소시에이션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서 이것 때문에 올폴리머 솔라셀 시스템이 좀 더 익사이턴 디소시에이션을 잘하게 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몰러 도메인 사이즈를 다시 한번 이 레조넌스 소프트 엑스레이 스캐터링을 사용해서 도메인 사이즈를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이 검은색으로 보이는 것이 그 PCBM 시스템이고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폴리머 솔라셀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그래프를 그려서 축값을 디파인해서
도메인 사이즈를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이 PCBM 기반의 도메인 사이즈가 두 개로 세퍼레이트 되게 나타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 각각 그 도메인 사이즈는 175.5, 75 나노 정도를 갖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올폴리머 도메인 사이즈가 이거 PCBM보다 좀 더 작은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올폴리머 솔라셀이 좀 더 오폴로지컬한 프로퍼티에서 인터믹스 스페이스가 좀 더 잘 형성되어 있고 스몰러한 도메인 사이즈를 갖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오폴로지컬한 특성이 나오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컨택트 앵글을 측정을 해서 인터페이셜 텐션을 계산함으로써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그 물과 글리세롤을 사용해서 각각의 그 PVD, TT, TPD 도너와 PCBM 그리고 그 폴리머 어댑터에 대한 컨택트 앵글을 측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러한 컨택트 앵글을 측정한 것을 갖고 각각의 설페이스 텐션을 계산할 수 있었고, 이러한 설페이스 텐션을 가지고 PVD, TT, TPD와 PCBM의 인터페이셜 텐션, 그리고 이러한 TPD와 P&I/HDT의 인터페이셜 텐션을 각각 계산을 해서 나타낸 값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PCBM 기반의 유기태양 전지에서 나타내는 인터페이셜 텐션은 다음과 같이 구값을 갖고 있고요. 올폴리머 솔레셀은 0.9라는 수치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올폴리머 솔라셀 기반의 블렌드에서 좀 더 확연히 낮은 인터페이셜 텐션을 갖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물질이 블렌딩 될 때 그 두 폴리머 만약에 두 물질의 인터페이셜 에너지가 낮을수록 잘 섞이고 높을수록 덜 섞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터페이셜 에너지를 나타내는 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안 섞이는 물질이 인터페이셜 텐션 에너지를 낮추는 방법은 같이 그 두 물질이 닿는 면적을 낮춤으로써 인터페이셜 에너지를 낮춰서 좀 더 안정한 모폴로지를 갖고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올폴리머 솔라셀 시스템에서는 이러한 그 인터페이셜 텐션을 확연히 낮춰줌으로써 그 인터페이셜 에너지를 낮출 수 있었고, 따라서 이러한 그 인터페이셜 에어리가 높아지는 것은 좀 더 인터믹스 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 기존의 올폴리머 솔라셀 시스템의 문제가 이런 오폴로지컬한 프로블럼이었는데요. 그 일반적으로 폴리머가 잘 안 섞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마크로 세퍼레이션 되는 그 단점을 갖고 있어서 효율이 잘 안 나왔는데, 저희 시스템에서는 다음과 앞서 보여드린 데이터와 같이 굉장히 낮은 인터페이셜 텐션을 가짐으로 해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잘 섞인 시스템으로 잘 섞이는 시스템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그레이징 인시던스 와이드 앵글 SL을 통해서 그 마이크로 스트럭처의 특성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옆에 보이시는 그래프는 폴리머 필름에 대한 것이고, 옆에 보이시는 것이 그 두 물질을 섞은 블렌드 필름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다음과 같이 100픽에서 그 두 폴리머의 라멜라 스페이싱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 그래프는 아웃 오브 인플레인에 대한 정보고, 이 인셋으로 넣은 것이 아웃 오브 플레인에 대한 정보인데요. 이러한 아웃 오브 플레인을 보시면 그 파이파이 스태킹에 해당하는 010픽이 두 폴리머에 대해서 조금씩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 이러한 파이파이 스태킹 픽은 같이 블렌드에서 더 확연히 잘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검은색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PCBM 기반의 유기태양 전지에 대한 그래프고요. 이게 빨간색에 대한 부분이 그 폴리머 솔라셀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음과 같이 이 두 픽이 010에 대한 픽인데, 이 010에 대한 픽이 아웃 오브 플레인에 잘 나타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 이는 파이파이 스태킹 픽이 아웃 오브 플레인 방향으로 나타남으로 해서 페이스 온으로 파이파이 스태킹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폴리머 솔라셀과 PCBM 모두 이 페이스 온 방향으로 잘 정렬되어 있어서 일렉트리컬한 프로퍼티가 잘 작동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필름의 정기적 특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다음 그 SCLC를 통해서 그 홀 모빌리티와
그 일렉트리컬한 모빌리티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 PCBM 시스템에서의 PCBM 시스템과 올폴리머 솔라셀 시스템에서의 홀 모빌리티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 또한 일렉트론 모빌리티를 살펴보았을 때도 거의 같은 오도에서 잘 형성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올폴리머 솔라셀에 또한 단점이 하나 또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 폴리머 업셋터가 PCBM보다 그 일렉트론 모빌리티가 많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갖고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NDI 폴리머를 잘 사용함으로써 일렉트론 모빌리티가 그 PCBM과 거의 같은 오도에서 잘 형성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올폴리머 솔라셀 시스템이 마이크로 스트럭처와 모포로지컬 프로퍼티 그리고 일렉트리컬 프로퍼티가 잘 디벨롭 되면서 그 PCBM보다 높은 VOC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이 잘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살펴본 특성이 올폴리머 솔라셀의 기계적 특성인데요. 그 앞서 설명드린 대로 폴리머 어세터가 들어가면서 그 폴리머의 플렉서블한 특성과 더불어 폴리머 도너와 폴리머 어세터 사이에 계명에서 그 폴리머 엔탱글먼트가 잘 일어나면서 그 액티브 레이어의 기계적 특성을 확연히 띄게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해서 다음과 같은 기계적 특성을 살펴보는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실험한 것이 다음과 같이 슈도 프리스탠딩 텐사일 테스트라고 해서 그 2013년에 그 카이스트 기계과의 김택수 교수님께서 이렇게 그 서브스트레이트 없이 그 이런 필름을 물 위에 띄워서 텐사일 테스트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을 하여서 저희도 이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이렇게 그 액티브 레이어 필름을 물에 띄워서 이 필름의 텐사일 테스트를 측정하는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 PCBM 필름과 올폴리머 필름을 모두 물에 띄워서 다음과 같이 PDMS로 코팅된 그 그립을 사용을 해서 반데르발스 힘을 이용을 해서 어디 이전시키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텐사일 테스트를 통해서 그 스트레스 커브를 얻어서 그 기계적 특성을 살펴보는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스트레스 커브를 얻을 수 있었고요. 이 까만색 부분이 그 PCBM에 옵티마이제이션된 그 디바이스 그 조건에 해당하는 필름을 측정한 것이고요. 이 빨간색 부분이 그 올폴리머 솔라셀에 옵티마이제이션된 디바이스 컨디션대로 그 필름을 형성을 해서 측정한 것입니다. 이 검은색 부분을 살펴보시면 일단 PCBM 시스템이 1.6 기가파스칼이라는 텐사일 모듈러스를 갖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일롱게이션의 브레이크가 0.12% 정도의 값을 갖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더블 체크하기 위해서 좀 PCBM 양을 낮춰서 실험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일롱게이션 값이 좀 낮게 언더 이스티메이트 된 것 같아서 더블 체크하기 위해서 PCBM 값을 낮춰서 측정을 하였고, 그리고 거의 비슷한 값을 얻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서 PCBM이 좀 더 높은 프랙션에서 이러한 그 텐사일 모듈러스가 좀 더 높은 값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텐사일 모듈러스가 높은 값을 갖고 있을수록 좀 더 이렇게 잘 부러질 수 있다는 특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값이 낮을수록 밴딩 하는데 좀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PCBM이 더 많이 들어가면 아까 설명드린 브리틀한 특성 때문에 이러한 텐사일 모듈러스 값이 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이런 일렁게이션 값도 그러한 브리틀한 PCBM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음과 같이 올폴리머 솔라셀은 현저히 낮은 텐사일 모듈러스 값을 갖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일렁게이션의 브레이크 값도 이러한 PCBM 시스템보다 한 60배에 해당하는 값을 갖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커브를 통해서 올폴리머 솔라셀이 좀 더 높은 기계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한 이러한 스트레스 커브를 적분을 해서 다음과 같이 터프니스 값을 계산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올폴리머 솔라셀이 569 정도의 값을 갖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 현재 높은 기계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그 텐사일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 그 필름을 OM으로 그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피로 측정을 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 PCBM 시스템에 대한 필름을 보시면 이렇게 프랙처가 굉장히 샤프하고 완전히 프랙처가 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브리틀한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하지만 그에 비해서 올폴리머 솔라셀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름이 굉장히 생기면서 덕타일한 프랙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올폴리머 솔라셀이 PCBM 시스템보다 훨씬 덕타일한 프로퍼티를 갖고 있고 기계적 특성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기존에 저희가 기계적 특성을 많이 측정을 한 시스템은 P3 HT PCBM 시스템인데요. 이 값을 보시면은 이거 텐사일 모듈러스 값에 해당하는 것인데 저희가 측정한 올폴리머 솔라셀 시스템 값이 이러한 시스템보다 거의 현저히 낮은 텐사일 모듈러스 값을 갖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저희가 P3HT 호모폴리머에 대한 일롱게이션 값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저희 방에서 김태수 교수님 방과 같이 측정한 것인데 일롱게이션의 브레이크 값을 보시면 P3HT 호모폴리머보다도 올폴리머 솔라셀의 블렌드에서 좀 더 높은 일롱게이션의 브레이크 값을 갖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그 폴리머 솔라셀 시스템의 밴딩 테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플렉서블한 그 디바이스에 응용 가능한지를 좀 더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플렉서블한 서브트 위에 DB 레이어를 깔고 정글을 깔아서 그런 IV 커브를 얻는 일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필름을 밴딩을 하면서 IV 커브를 측정을 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이 그 밴딩 결과가 PCBM 그리고 올폴리머에 대한 결과인데요. 그 밴딩 라디우스를 조절해서 밴딩 정도를 좀 더 많이 주는 것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PCBM 시스템에서는 밴딩 라디우스가 밴딩 정도가 심해질수록 다음과 같이 전기적 특성이 확연히 떨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으나 폴리머 솔라셀 시스템에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밴딩 라디우스는 동일하게 하면서 밴딩 사이클을 좀 더 많이 해주면서 전기적 특성을 살펴보았는데요. 올폴리머 솔라셀 시스템에서 좀 더 좋은 그 밴딩 사이클을 많이 해줘도 계속 유지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이 올폴리머 솔라셀 시스템이 그 마이크로 스트럭처와 그 토폴로지컬 프로퍼티 그리고 일렉트리컬 프로퍼티가 제대로 디벨롭 되면서 그 높은 VOC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6.6%라는 높은 효율을 올폴리머 솔라셀 시스템에서 나타낼 수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폴리머 특성 때문에 좀 더 좋은 기계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